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무기력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의 약 50%가 무기력증을 느끼고 취준생의 경우는 면접을 볼 때 약 80에서 90%가 무기력을 느낀다고 한다. 직장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약 70%가 일하는 동안 무기력을 느낀다. 어느새 무기력이 성인의 만성질환이 되어버렸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언제 무기력이 생기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실패가 누적될 때 무기력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실패의 누적은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사그라뜨리고 통제감을 상실케 해 자존감마저 무너뜨린다. 이러한 무기력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작은 성공을 맛봐야 한다. 누적되는 실패에서 오는 무력감의 흐름을 작은 성공으로 바꿀 때 길이 열린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계획을 세워 하나씩 성취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무기력은 곧 사라질 것이다.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맛봐야 한다.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이 해드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작은 성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무기력 극복 경험담인데요. 이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험담인데요. 유학 와서 1년 내내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쩔어 지냈던 때가 있었거든요. 당장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가만히 누워있고만 싶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사는 게 귀찮고 앞일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하루하루 사는지 마는지 모르게 보냈는데 약을 먹어도 상담을 해도 뭔 방법을 써봐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간 우연히 다른 홈스테이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홈스테이는 10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12시가 되면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엄격한 그런 집이었어요. 밥 먹는 시간에도 꼬박꼬박 나와야 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15시간을 주말에 내리자도 피곤하던 몸이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점점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 뒤에는 주말에 12시간 이상씩 몰아서 자는 버릇도 사라지고 하루 한두 끼 먹고 새벽에 야식을 먹던 습관이 사라지니 살도 빠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과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무기력증이 많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미룰 때까지 미루고픈 혹은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은 많지만 확실히 그 때문에 땅끝으로 꺼질 듯한 우울함이나 막막함은 훨씬 줄었어요. 만성 피로라고 하나요? 그것도 제법 줄었고요. 그래서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수면과 식사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고쳐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게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선 물어보는 것이 수면과 식사 그리고 건강이에요. 단지 우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 우울해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귀찮고 무력하신 분들, 무언가에 지나치게 중독되었거나 혹은 지나치게 만사에 흥미가 없는 분들,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슬럼프인데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는 분들, 만성적으로 우울하신 분들 아래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 주로 새벽 1시 이후에 잔다. 2. 주로 아침 8시 이후에 일어난다. 3. 8시간 이상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다. 4. 스마트폰, SNS, 게임, 웹서핑 등에 별다른 목적 없이 빠져있는 시간이 길다. 5. 한번 우울한 기분이 들면 깊이 파고들게 된다. 6. 주말에 몰아서 잔다. 7. 하루 3끼를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딱히 없다. 8. 과일이나 채소 등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다. 9. 하루에 물을 5잔 이상 마시지 않는 편이다. 10. 일이나 학교를 제외하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다. 11. 햇빛을 쐰 지 오래됐다. 12. 방 대청소를 한 지 한 달 이상이다. 13. 야식을 자주 먹는다. 14. 최근 한 달간 땀이 날 만큼 격렬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15. 잠잘 때 외 다른 시간에도 자꾸 침대나 소파 등에 눕게 된다. 한두 개는 정상으로 치고요.
여기 4-5개만 해당하더라도 원인의 절반은 나쁜 생활습관이고 이는 충분히 해당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한결 나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5시간을 자도 매일매일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랑 3시에 잤다가 12시에 잤다가 하는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수분 섭취, 우유나 탄산 말고 물, 그리고 과일, 의식적으로라도 먹어주세요. 특히 레모네이드 등 시고 비타민 가득한 음료는 피곤함을 덜어줍니다. 재청소도 한번 하고 나면 처음엔 손 하나 까딱하기도 귀찮지만 뭔가 새 출발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등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해보세요. 이건 그 누구도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지. 운동은 가능하다면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나 스쿼트라도 2-3일에 한 번씩 100번씩만 해보세요. 5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자는 시간이 아니라면 눕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노력하고요. 한번 누웠던 몸은 쉽게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햇빛 쐬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얼굴 탄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따뜻한 볕 아래서 광합성 좀 해보세요. 주말에는 몰아자는 것보다 9시 이전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은 뒤 낮잠 잠깐 자는 것이 가장 피로회복에 좋아요. 저녁밥 먹고 자는 낮잠은 밤잠 설침의 원인 중 하나, 야식도 다른 원인의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네요. 어찌 보면 너무 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에서 원인을 찾아 그걸 개선해보려고 노력한 분들은 얼마나 계시나요? 딱 1달만 스스로를 알고 자각하고 조절하는 자기 사랑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모두 우울증, 무기력증 무사히 이겨내길 바랄게요. 저는 이 글이 아주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거의 모범 답안 수준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분의 무기력 극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홈스테이 장소가 바뀌면서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기초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해내는 것, 이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성공은 정말 작은 성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의 이야기가 작은 성공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면 이번에는 작은 변화가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사이클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브레일 스퍼드라는 분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 브레일 스퍼드라는 분이 영국 사이클 팀의 감독이 되는데, 그럼 영국 사이클 팀은 어떤 팀이냐? 국제대회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우승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무려 100년도 전에 190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국 사이클 팀이 워낙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유럽의 사이클 제조업체들이 영국 팀에 장비를 제공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요. 우리가 기껏 장비 제공해 줬는데 영국 팀이 꼴찌를 해봐요. 그러면은 저 장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 지급도 하기 싫다, 이런 팀이 영국 팀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브레일 스퍼드가 새로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전략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렀어요. 왜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렀느냐? 브레일 스퍼드는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전거 안장 있죠. 안장을 보다 편안한 것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타이어를 닦고요. 선수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타이어를 알코올로 닦고 유니폼 바꾸고 이런 사소한 것들 바꾼다고 해서 매년 죽쓰던 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바꾼다고 우승한다 그러면 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브레일 스퍼드가 감독이 된 지 겨우 5년 만에 영국 사이클 팀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석권하게 됩니다.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 세계 최대 사이클 대회 뚜르드 프랑스 있죠? 그 뚜르드 프랑스에서 5년 연속으로 우승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죠. 어떤 팀에서? 만년 죽쓰던 영국 사이클 팀에서. 아까 먼저 보여드린 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제 시간에 새끼 챙겨 먹기, 과일 채소 수분 섭취하기, 야식 먹지 않기, 방 청소하기.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인데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쌓이니까 무기력 극복이라는 커다란 성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 무기력 극복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겪어본 분들은 이거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해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는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성과를 얻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성과를 맛봐야 하느냐? 저는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공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소하면 사소할수록 더욱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할수록 더 해내기가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밥 먹고 양치하기 정도? 요 정도로 사소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쌓이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커다란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직접 증명한 2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사이클 팀이 성공하게 된 사례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 무기력 때문에 고민이시라면은 오늘 들려드린 사례를 기억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소한 성공이 무기력을 물리친다. 여러분이 오늘 아주 사소한 성공을 이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